일자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잡고, 그 다음에 상체에 저항을 줘서 얘네들이 흔들리게 해서 이 하체의 발이 더 밸런스를 잡게 해주는 형태의 운동이. 네, 안녕하세요 오독자 여러분. 이번엔 발목입니다. 우리 걸어가다 발목이 삐거나 축구하거나 등산을 가다가 이렇게 발목이 쫙 접질려지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 발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 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찢어지는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오독자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부분 이렇게 운동해요. 발목 근력 운동합니다. 즉 발목 당기고 발목 밀고 발목 옆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 발목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운동을 많이 진행합니다. 그런데 이 근력의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도 중요하고,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목이 순간적으로 불안해지는 이 환경에서 그냥 첫 번째는 헬스, PT, 필라테스, 회원들의 건강 케어는 라포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발목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밸런스를 통해서 다른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발목의 밸런스를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그랬을 때 과연 발목의 근력이 좋아진 사람과 밸런스 운동이 좋아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발목이 삐는 현상을 더 빠르게 완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가 를 확인했었을 때, 우리가 보시면 아이소키네틱 이버전 스트렝스라고 해서, 즉 말 그대로 근력 운동을 한 겁니다.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당연히 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지고 밸런스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집니다.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밸런스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밸런스 평가를 했을 때 저항 운동을 한 사람과 밸런스 운동을 했을 때 이 발목이 삐는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더 효과적이냐를 봤을 때는 저항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밸런스 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앞쪽으로 가는 밸런스에 대한 테스트, 이런 능력들이 밸런스 운동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? posterior, 즉 다른 방향으로의 밸런스 평가를 했었을 때도 밸런스 능력이 훨씬 더 그냥 저항 운동을 했던 그룹보다 훨씬 더 좋았다. 토탈 스코어가 어때요? 그냥 저항 운동보다는 밸런스 운동을 했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제 두 개의 비교군의 차이가 극명하게 났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저항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이 저항 운동이 밸런스 운동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저항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거 다 밸런스 운동이거든요. 그렇죠? 여기 써있죠? 밸런스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. 그래서 밸런스 평가를 한 겁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평가와 이런 운동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 발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잡고, 그 다음에 상체에 저항을 줘서 얘네들이 흔들리게 해서 이 하체의 발이 더 밸런스를 잡게 해주는 형태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랬을 때 우리가 팔의 움직임과 발의 움직임을 같이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발로 해주는 형태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발목이 삐는 사람들은 특히 저항 운동, 스쿼트나 근력 운동이나 발목 보강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이렇게 밸런스, 한 발이나 두 발로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는 등산을 하다가 또는 마라톤 러닝을 하다가 발목이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꼭 밸런스 운동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